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로코라고 말하지만 정식 국명은 모로코 왕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북서쪽. 네. 저기에 길게 위치한 게 바로 모로코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가 되고요.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어디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저기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네,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군주제이기는 하지만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과는 다르다. 네. 그래서 인구는 이제 국토가 넓은 거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국토가 넓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 위주에 몰려 있고요. 네. 언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선주민이라고 하면은 베르베르인들을 말하는데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제 모로코와 그리고 알제리에 주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르베르어를 알제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로코도 그렇고 공용어로 합니다. 베르베르인들이 까만색 이렇게 막 쓰고 말 타고 다니는 걸로 묘사되는 그 사람들이 베르베르인일 거예요. 종교를 보시면 여기도 이슬람 국가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아랍인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베르베르인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기후는 다양해요.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중부는 대륙성, 남부는 사막. 그래서 모로코의 경제 규모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GDP가 거의 뭐 6번째, 7번째예요. 아프리카 국가가 한 5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 대부분은 농수 산업에 거의 종사하고 있어요. 그 위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수출이 품목에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것. 그리고 이 모로코에 많이 나는 광물 자원이 인산염이라고 있어요. 인광석. 네. 이게 이제 비료에 꼭 들어가는 자원인데 그쵸. 모로코가 매장량이 1위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북쪽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르노 자동차, 그다음에 뭐 시트로엔, 퓨조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품을 수출을 해요. 그리고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도 250개나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과에 있어서도 무역 협정을 많이 맺고 있고 그래서 거의 60만 대나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아프리카, 중동, 뭐 유럽 이렇게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한테 멕시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모로코의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흔히 모로코에는 3S를 한 계절에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3S란 선, 빛, 스노우, 눈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 씨. 그래서 모로코는 이 아틀라스 산맥이 북서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높은 산맥도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키장 이름이 우카이메덴 스키장인데 여기에는 관광객도 또 많이 오고요. 눈을 보기 힘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스키도 타고 그렇습니다. 또 아틀라스 산맥이 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이 모로코예요. 그래서 오스만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까지 왔는데 아틀라스 산맥이 너무 험난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사막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또 이런 지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니발이 저길 지나간 게 신기하네. 튀니지 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삥 돌아서 지브랄타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북부의 험난한 산도 넘었죠. 그렇군요. 미리 여기서 연습하고. 네. 앞뒤가 딱딱 맞네요. 저걸 넘어본 집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알프스도 쉽게 넘었다. 그럼요. 합리적인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이제부터는 좀 민감하면서도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사실 모로코에 아직도 스페인 영이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세우타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 여행을 갔거나 아니 뭐 일적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랑 이제 무비자 90일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일을 보다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잠깐 가. 네, 보통 뭐 스페인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세우타는 자동차를 타고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또 여기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 세우타가 스페인령인데 여기가 면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가깝잖아요. 여기에 이제 쇼핑하러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헤엄쳐서 오는 건 아니죠? 진짜 가깝다. 네, 배로 1시간이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저기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대요. 저희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너무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일정에는 빡빡했죠. 네네. 네. 난민 문제가 대신 심각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이 국경만 넘으면 난민 지위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난민들이 헤엄쳐서도 가고 장벽을 넘기도 해요. 여기 왼쪽은 모로코고 오른쪽은 튀니지예요. 이 튀니지도 난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로코 먼저 말씀드리면 저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헤엄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튀니지도 잠깐 말씀드리면 튀니지는 이제 이탈리아랑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저 람페두사라는 섬으로 가요. 튀니지가 대신 국제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튀니지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막아달라고 경찰들이 불법 체류자들, 불법 난민들을 이제 못 가게 저기서 막아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튀니지 대통령이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요. 보통은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단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까맣죠.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의 인종 구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트럼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난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대부분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튀니지나 모로코 사람들이 아니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 계신 분들이 여길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유럽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북서쪽은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역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면은 레위니옹이나 마요트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프랑스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그냥 프랑스 시민권 받고 그냥 집에 받겠다라고 이제 남아있는 곳이에요. 마다가스카르 있는데 거기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기 빨간 점으로 네. 찍은 부분이요. 네. 사하라 이슈. 이거는 정말 매스컴에도 나와서 아실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백종원 님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네. 모로코에 가서 이제 음식을 팔고 현지인들한테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만 모로코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네. 이거. 네. 그래서 이때 악플이 왜 모로코 지도를 반쪽만 표시했냐. 이건 모로코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해서 모로코 사람들의 정말 반발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럴 수 네, 있겠다. 당시에 뭐 이슬람교에 대한 뭐 존중이 없지 않냐 이런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또 이 장면도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지도들마다 약간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색깔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네. 저희는 민족이 다른 거죠? 네, 민족이 달라요. 네. 그 위에는 모로코, 그다음에 아래는 서사하라. 그래서 원래는 이 1884년도에 스페인이 이 지역을 보호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2년도에 폐지 조약이라는 거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1956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75년도에 스페인이 저 지역에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스페인이 가고 나니까 모로코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점령하는 과정에 이제 모로코만 했던 건 아니고 모리타니아와 모로코가 이제 분할 점령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로코가 다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럼 현재 이 지역의 80% 정도는 모로코가 점령을 하고 있고
받고 나머지 20%만 원래 살고 있던 그 민족이 자치를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무장 단체죠. 그걸 폴리사리오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인데 너네 왜 자꾸 점령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자신들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알제리에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로코랑 알제리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독립 그냥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하기로 했어요. 국민투표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투표권을 주냐 막 이런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거나 하면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모로코는 이 지역을 놓지 않으려고 하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들도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알제리랑도 사이 안 좋아. 모로코랑 사이 안 좋아. 이러니까 이 아프리카 연합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냥 이거 좀 해결 좀 해라.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이제 모로코는 여기를 포기를 못 해요. 근데 크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 지역에 인광석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산 자원도 많다고 해요. 정치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왕이 우리는 대모로코주의를 표방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포기를 하면은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단교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아이고야. 그래서 아예 국경이 폐쇄됐어요. 네, 국경이 어디서 많이 보던 폐쇄돼가지고 그림이다. 이 비행기로만 갈 수 있고 이 지역 국경으로는 다닐 수가 없대요. 찾기를 완전히 막아버렸군요. 모로코가 원래는 모병제를 실시했어요. 2007년도부터. 네. 근데 2019년도에 징병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국가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서 징병제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인 거죠. 그게 짧다. 1년이다.